가을이면 코스모스 꽃밭이 펼쳐지고 겨울이면 개구리 축제가 열리던 홍천군 서성면의 아람마을. 새로운 명소와 미래를 그리는 주민들의 희망으로 활기가 넘치는 아람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오래전 강릉 주문진에서 만들어 먹었다는 오징어 김치. 오징어 김치의 맥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오징어 김치를 담그는 부부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든든히 채워주었던 전설의 맛, 주문진 오징어 김치를 소개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치솟는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 맛있고 저렴한 우리 동네 식당을 찾아봤습니다. 허기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따뜻한 한 끼, 착한 가격, 착한 식당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네. 사완사온 들어보셨죠? 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이르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찾아오는 사만삼위 현상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한파가 물러나고 나고 네. 또 날씨가 포근해지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답답함을 많이들 느끼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그냥 실내 환기를 안 시키고 창문을 꽉 닫아놓는 것보다는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틈틈이 시켜주는 게 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의 환기가 필요할 때는요. 생방송 강원 365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카카오 메시지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첫 소식을 좀 전해드려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홍천군 서성면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 홍천군 서성면 하면 용석 씨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 우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이 서성면이 아주 핫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캠핑 명소로도 꼽히는 게 바로 서성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맞습니다. 요즘 이 서성면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홍천군 서성면 아람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2021년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희망하면 영어로 hope, H-O-P-E. 오늘 이 희망과 관련된 마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홍천군 서성면의 한 시골 마을. 조용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이곳은 희망을 일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활기 넘치는 마을입니다. 다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아람마을의 이야기, 지금 소개할게요. 희망을 찾아온 김진아 리포터. 그런데 웬 농장이죠? 홉 산업 출발지? H-O-P-E, 희망을 찾아왔는데 네. 여기 희망이 있는 곳이 맞나요? 네, 맞아요. 해서. H-O-P-E는 아니고 H-O-P. 아, H-O-P요? 흔히 호프라고 말하는 이 농작물, 바로 맥주의 원료가 되는 덩굴 식물 홉입니다. 실제로 30년 전까지만 해도 홍천군은 국내 홉의 주산지였다고 하는데요. 요즘 홍천군 서성면에선 이렇게 토종 홉 농사를 짓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가루가 응. 맥주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네네네. 오! 근데 이거 수제 약간 맥주 냄새 나죠? 수제 맥주 냄새, 과일맛 나는 맥주 냄새 나요. 수제 맥주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네네. 우리 홉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추소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30년 전에 멸종했던 홉에 이제 가져와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번식을 해서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된 거예요. 수입사
수년간 호배 밀려 완전히 사라졌던 홍천 토종호흡을 다시 찾아내 번식시키고 판로를 개척해온 홍천의 농민들. 처음엔 무모한 도전 같아 보였지만 지금은 마을의 진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주고 와서 맥주도 마시고 또 숙박도 이루어지고 캠핑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마을이 농업 외의 수익들이 늘어나고 안정된 소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로 쑥쑥 타고 오르는 호흡 덩굴처럼 맥주의 성지로 마을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길 기대할게요. 호흡 농장이 희망을 일구는 곳이라면 이곳은 희망으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더없이 로맨틱한 이 카페에는 뜻밖의 과거가 있다는데요. 호불 말린 거를 건조하는 말리는 건조 공장이었어요. 공장? 그리고 50년 전 조선 맥주 주식회사의 호흡 건조장으로 지어진 이곳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마을의 흉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이 다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 예쁜 카페로 재탄생시켰다는 사실. 빈티지한 감성은 그대로 살리고 곳곳을 말린 호브로 장식해 공간 정체성을 지키고. 와, 이 정도면 어떻게 찍어도 인생샷 건지는 스튜디오 아닌가요? 방문객들에겐 여행 명소, 주민들에겐 편안한 쉼터. 카페는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버려 이곳은 평소에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찾는 마을 사랑방이랍니다. 하나 쓸모없이 이렇게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게 너무나 안쓰러웠는데 이런 장소를 맹렬했다는 게 사실은 우리 주민으로서는 참 좋아. 주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뭐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참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게 맹기를 줬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도 구경할 수 있대요. 와, 이 마을에는 금손들만 사나 봐요. 개굴, 나도 있다고요, 개굴. 되게 독특하고 예뻐요. 이 카페에 뭐라 해야 될까?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꾸며보자.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한번 마을에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드는 게 먹는 음식으로는 개구리빵이 있고요. 개구리빵이요? 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저희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기계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구경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 마을의 특색에 맞게끔 이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긴장하지 마세요. 따끈하고 귀여운 개구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더 귀여워요. 과연 그 맛은? 붕어빵 같아요. 붕어빵 같아요. 진짜 맛있는 붕어빵. 개구리 대신 달콤한 팥소가 가득한 아란마을 개구리빵. 특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근데 귀여운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약간 가슴이 아프지만 맛있으니까 뭔가 아란마을 곳곳에선 이렇게 귀여운 개구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공원에 개구리 조형물에 마을 축제도 개구리 축제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마을에 개구리가 많은 걸까요? 자연과 사람과 공존해서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개구리를 좀 살리는 되살리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마을 주민들의 뜻입니다. 개구리와 자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도예 공방. 체험객들이 만든 가지각색의 개구리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깜찍한 개구리 원해요? 원한다면 만들기에 도전하세요. 도예가 선생님에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개구리 만들기 체험. 김진아 리포터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만의 개구리 왕자님을 만들어 보는데요. 제가 만든 개구리입니다. 아니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요? 네네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진한 쌍꺼풀이 딱 진아 씨 이상형이네. 다양한 도예 작품들이 탄생하는 이 공방에선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라기엔 다들 놀라운 솜씨. 생업에 바쁜 틈틈이 이렇게 모여 교류도 하고 자기 개발하는 성취감도 높다고 합니다. 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런 걸 체험하면서 제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어떤 뭐 그런 제 만족감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농촌에서 주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작은 공방. 그야말로 소확행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여기 시골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예전에 제가 살 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언니들 보면은 농사 지으시면서도 이렇게 여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대다수의 마을들이 소득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그 꿈을 꾸지만 저희는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즐겁게 일하시는 거죠. 함께 행복하길 꿈꾸는 마을.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마을. 소중한 자연과 공존하려 노력하는 마을. 홍천군 서성면 아람마을이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미소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호흡 농사를 지었던 마을이요. 진짜 아까 김진아 리포터가 이야기했듯 네. HOPE 맞나요? 호흡 맞습니다. 네, 희망을 노래하는 마을로 변화했습니다. 네. 홍천군 서상면 아람마을 참 재밌는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 토종 호불호 만든 네네. 수제 맥주 맛볼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개구리빵 먹으면서 아하. 뛰어놀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호흡 건조장 카페와 네네. 또 개구리 공원에서 인증샷까지 남길 수 있으니까요. 한적하게 나들이 다녀오시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을의 특화에 그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네. 가장 또 행복이 마을 주민분들이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지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기를 저희 생방송 강원 365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자, 일단 명수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김치 뭐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네. 즐겨 드십니까? 김치 저는 네.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요. 넘어서서? 사실 한국인의 소울푸드잖아요. 매 끼니 저는 김치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네네. 혹시 용석 씨 김치 안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특히 이제 김치가 지역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 먹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그럼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김치는요, 강릉 주문진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주 특별한 좀처럼 맛보기 힘든 김치라고 합니다. 향토 음식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맛일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이른 새벽. 조금 일찍 하루가 시작되는 이곳은 연중무휴로 열리는 강릉 농산물 새벽시장입니다. 강릉 근교의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긴장들은 다 하셨죠? 강릉 농산물 새벽시장에 나왔습니다. 참 새벽에 나오는 거 좋아해요, 진짜. 날도 추운데. 그건 그렇고 오늘 아주 좀 특별한 김치를 전수해줄 두 분을 여기서 딱 만난다 그랬는데 어디 계시지? 저쪽에 계신가? 오늘은 동해안, 그중에서도 강릉 주문진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로 만든 특별한 김치를 만나는 날입니다. 오징어가 흔했던 시절, 주문진 사람들이 만들어 먹었다는 오징어 김치. 입에서 입으로, 경험에서 경험으로 구전돼 왔다는 그 전설의 맛,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전설의 맛을 전해줄 주인공은 박동일, 안영희 부부. 새벽 시장에 익숙한 듯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인 후에야 김치 속 재료 구입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사장님, 이 무가 어디서 생산된 겁니까? 이거 금방이 금강리라고. 예. 아, 금강리. 이건 좀 제철 맞은 금광리 무는 과연? 맞네. 오케이. 배 같아. 아, 배가 타요. 누가 이렇게 딱 물이 맞아. 배처럼 달고 수분이 많은 겨울철 무는 보약이라는 맛있네요. 말이 있을 정도. 이렇게 싱싱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두고 지나친 고민은 구입만 늦출 뿐이겠죠. 무와 함께 김치 속재료로 쓸 갓, 대파, 쪽파, 그리고 생새우까지 저렴하게 구입 완료. 큰 봉투 가득 알차게 장도받겠다. 다음 장소로 출발해볼까요? 이번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징어를 사기 위해 주문진항 수산물 풍물시장으로 왔습니다. 저희 오징어 김치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오징어 김치요? 네, 오징어 김치 드셔보셨어요? 아니 방송에서는 봤어요. 오징어를 통째로 넣고 양념을 버무리는 거. 네. 인장을 할 때 썰어서 넣는 사람들도 있고 갈아서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갈아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좀 국물이 시원하게 되는 거니까. 갈아서 넣는 분도 계세요? 네.
저희는 통으로 만들 겁니다. 통으로? 예, 예. 통이 크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오늘 통으로 김치에 쓸 예정인 오징어. 이날은 2마리 10,000원에 판매됐다고 하네요. 자, 모든 재료 구입이 끝나고 오징어 김치를 만들기 위해 부부의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미리 절인 배추는 다시 한번 헹궈주고요. 새벽 시장에서 사온 무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김치 속에 넣을 갓, 생새우, 다진 생강, 다진 마늘을 준비해둡니다. 물을 채로 써는 일은 남편 박도미 씨의 목.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그에 비해 확연히 다른 자세로 너무도 다른 무채를 썰고 있는 기환 씨. 괜찮나요? 채를 하는 게 아니라 무 조밥을 내고 있잖아. 아니, 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 하니까 채.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짧은 걸 선호합니다. 짧은 사람들은 또 짧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외모 갖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무채는 일정한 길이로 길수록 깔끔하게 속을 채울 수 있다는데요. 이 무채를 고춧가루에 골고루 버무려 잠시 재워둡니다. 잡아당기면 나와요. 쏙 나오네요. 이렇게 안에 내장까지 싹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내장은? 그럼 얘는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국 끓여 먹어, 국. 이걸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몸통과 다리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두고요. 내장은 잘 모아뒀다가 탕으로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김치 속이 될 다리는 잘게 다져주면 되는데요. 아까 재워둔 개성 넘치는 무채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다진 생새우, 멸치 액젓, 갓, 파, 쪽파, 다진 오징어 다리를 넣고 정성껏 버무립니다. 깔끔한 맛을 위해 매실청을 넣고 다시 한번 쓱쓱 버무려주면 드디어 오징어 김치 속 완성! 그냥 대충 넣은 것 같아도 그 맛은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이라나요? 우리의 쩝쩝 박사 기환 씨도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진 오징어 살 올려서 크게 한 입 맛을 보는데요. 만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니 성공적인 것 같죠? 와, 진실의 미간 등장이요. 진짜 맛있네요. 이제 남은 순서는 단 하나입니다. 빵빵하게 넣어줍니까? 무지하게 빵빵하게. 무지하게 빵빵하게? 터지기 직전. 오징어 몸통에 김치 속을 채워 넣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부부는 왜 매년 오징어 김치를 담그는 걸까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가지고서 동네 사람들한테 시식한다고 불렀더니 87인가 8 되신 분이 와가지고서 자기 어머님이 이거 옛날에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 향토 음식의 맥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완성된 오징어 김치는 바로 먹어도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어도 되는데요. 좀 더 깊은 맛을 느끼고 싶다면 며칠 숙성 후에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남은 김치 속으로 김장김치를 담근 부부는 김장김치는 나눠 먹어야 제맛이라는 지론대로 오늘도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오징어 김치를 대면할 시간. 이 오징어 김치는 담근 지 보름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썰기 위해선 날이 선 칼을 세심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속이 덜 차 있으면 써는 게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속이 꽉 들어찬 모습이 오징어 순대와 잠옷 비슷한데요. 과연 그 맛도 오징어 순대와 비슷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다 썬 오징어 김치를 그릇에 예쁘게 담아내면 주문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오징어 김치 완성.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고슬고슬 갓 지은 밥을 담고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뜨끈한 오징어 내장 맑은탕 한 그릇. 거기에 김장김치, 양미리 강정,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오징어 김치까지 더해진 특별한 한상 차림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맛보는 오징어 김치. 탱글탱글 아삭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궁합이 참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 오징어 김치를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거 우리 시작한 게 처음에 만든 게 한 5, 6년 전? 네. 5, 6년 전에 TV에서 그 향토 음식 소개하는 것 중에 주문진 편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오징어 김치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TV로 접한 오징어 김치에 사로잡힌 부부는 어느새 오징어 김치 전도사로 그 시절 추억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아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우리 여배우님께 고맙습니다. 어쩔 줄 모르네, 어쩔 줄 몰라. 좀 잘 모른다.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김장할 때 김장 속을 뱃속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마리, 3마리 정도 사가지고 요거만 하면은 이렇게 길게 먹지 말고 싱싱할 때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게 요새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어떤 장인은 아니지만은 강릉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막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김치 통해서 강릉도 좀 더 알리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문진을 왔을 때 주문진에 이런 게 있댄다. 네. 이거를 맛있게 먹고 가자. 아니면 먹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부부는 강릉이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동네,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 오징어 김치.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용석 씨, 네. 군침이 군침이요. 사라지지를 않거든요. 제가 진짜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김치 종류 다 먹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딱 먹으면 이게 어느 지역 김치겠구나 이런 상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게 틀린 말이었구나를 네.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오징어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은 김치는 자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통 오징어 속에 김치를 확 밀어넣은 이 특별한 김치는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별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얼마 전까지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죠. 맞아요. 네, 오징어 게임 열심히 들었었는데 오늘 이 생방송 강원 365 이 방송을 기점으로 이 오징어 김치 열풍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 재미없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동의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김장철에나 맛볼 수 있는 별미였다라고는 하지만 꼭 김장철이 아니더라도요. 네. 사실은 입맛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집에서 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저 조만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좋습니다. 네. 강릉을 알릴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그게 와닿았습니다.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기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강원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춘천이 축구 열정도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춘천으로 전용구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에도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전용구장 춘천 유치 캠페인은 춘천 MBC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자, 카카오톡이 있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지금부터 19시까지, 7시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스트리밍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순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순천으로 가면요. 네. 오래된 폐가를 활용해서 지역에 아주 좋은 기운을 전파하고 있는 아름다운 상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상점의 모습일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사실은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마음에 저질렀지요. 도심 속 크고 작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 작고 오래된 한옥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한옥에서 작고 특별한 잡화점을 하고 있는 양진아입니다. 순천에 와서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 생기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을 시도할 수도 있고 되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한옥을 잘 이용하면 뭔가 사람들하고 되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 가치를 다했던 이곳은 긴 시간의 고민과 상상력이 더해져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죠. 여기는 갈 때 빗자루를 저기 우리 보이는 화면에 그거를 두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거, 2020을 맞이하는 걸로 해서 아무튼 그게 갈 거고, 그다음에 공유 주방은 첫 번째 작은 프리마켓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루 한 칸 한 칸에 사람들이 앉아서 뭐 그냥 가볍게 시작한 이 마켓이 저희가 한 2년 동안 17번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작은 팝업 스토어, 빵요일, 매주 목요일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빵을 파는. 근데 항상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만드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에도 이 한옥을 이용해서 그냥 소소하게 작은 게 돌아갔던 거? 소소하게 시작한 상점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창작의 공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어주며 순천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었죠. 이 한옥도 사실 한 5년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폐가 같았어요. 근데 여기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들이 오가는 한옥이 되니까 너무 허름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사람이 계속 움직여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게 완성되는 것 같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유익한 가치를 나누고자 했던 공간. 그래서 그녀는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순천다운 게 뭘까? 한 2, 3년 열심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도도 많이 했고. 근데 순천하면 갈대? 아니면 순천만 습지? 이렇게 되는데 우연히 순천만 습지에 갈대로 빗자루를 만든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전수자가 없고 혼자 하고 계신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이 선생님이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게 바로 갈대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순천시 공예 1호장인 김진두 선생과의 협업으로 순천만의 자연과 오랜 전통의 가치를 알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유익한 상점에서 소개하는 제품들이 사회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100%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그런 소재의 변화가 있는 제품을 소개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빗자루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일상의 우리의 실용품? 그리고 가장 순천다운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순천이 지닌 고유의 재료 갈대꽃으로 빗자루를 만들어 보며 사람들은 전통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의 가치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 건데요. 그리고 유익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그녀의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순천시에서 못한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곳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이 배울 만큼 다 배우신 분들 아니에요. 아실 분들. 근데 여유도 없더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오는 것도 저도 계산기 뜯을 수 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정말로 이러고 옵니다, 제가. 어떤 것도 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이분들 힘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요. 이 작은 상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밀크로드인데요. 우유팩을 재활용하는 문화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유팩을 지금 꾸준히 3년째 모으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이거는 다 필요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순천시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아이들이 이제 커서 땅을 파면 쓰레기만 나오는 세상이 됐고 되게 좀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가 아닌 순천에 살다 보니 무언가 우리가 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가볍게 시작했어요, 사실 가볍게. 밀크로드는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뜻만 있다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얘는 어디서 온 거지? 그리고 좋은 뜻을 함께하려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해줬습니다. 밀크로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약간 촉매제 같은 역할이 있어요. 밀크로드라는 이름이 실크로드처럼 어떤 길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이 우유팩을 모으다가 만나면 더 반갑지 않을까.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한 일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만들고 우리 지역 곳곳에 유익한 가치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나의 행동이 좀 좋은 임팩트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항상 전제는 깔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상점이란 이름이 주는 사실 부담도 나날이 커지곤 있는데 이름처럼 책임져야죠, 뭐. 그래서 유익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꼭 무언가 하지 않아도 와서 좀 그냥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월장 최고 많이 드셔주세요. 강원 365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이맘때가 되면 저희도 그렇고 회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부쩍부쩍하죠. 네, 요즘은 또 회식은커녕 외식 자체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용석 씨에게 고마웠던 점도 너무 많았고 해서 밥을 사고 싶거든요, 꼭. 아, 사고 싶다고요?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일단 뭐 명수 씨가 지갑을 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쏜다는 말씀이시고 예. 저는 뭐 뭐든 잘 먹으니까 메뉴도 상관없습니다. 전 가장 비싼 걸로. 저는 메뉴는 뭐 양식 한식 다 상관없는데 일단 한도는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게 한도가 얼마입니까? 한도가 5,000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고르셔도 돼요. 자, 일단 5,000원, 명수 씨가 뭐 한 10년 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요즘에 자장면 한 그릇도 6,000원이 훌쩍 넘을 때가 많습니다. 5,000원이요? 5,000원으로 한 끼 식사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르기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메뉴판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즐기는 5,0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달 물가 상승률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치찌개나 자장면 같은 서민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지난 10월 기준 서울 김치찌개 백반 가격.
1년 전보다 5.1% 넘게 올라 사상 처음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장인이 즐겨 찾는 냉면과 비빔밥은 각각 7.3%, 5.3%씩 올라 만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우리? 이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디님 장난하지 마세요. 이거 5,000원으로 무슨 점심값을 해요. 진짜 물정도 모르시네요, 진짜. 5,000원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 5,000원으로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고요? 네. 제 양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 아니시죠? 아예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저 집으로 가면 5,000원이면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이, 제가 확인하러 갈 거예요. 가보시죠. 아이. 치솟는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 맛에 한번 놀라고 가격에 2번 놀라는 가성비 맛집을 소개할게요. 허기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따뜻한 한 끼,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울 때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맛집.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얼마나 자주 오세요? 한 3일 연속 왔어요. 점심 먹기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3일 연속 여기 오셨다고요? 네. 아, 정말로요? 아니, 이유가 있으세요? 찐단거리신데. 가깝기도 하고 그냥 좀 맛있어요. 아주 가성비 각입니다. 요즘 뭐 웬만하면 다 8,000원, 만원, 15,000원 점심 식사가 형성되어 있는데 5,000원 가지고 이렇게 뜨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이렇게 뱃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로 해장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선지 해장국, 소고기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이 단돈 5,000원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맛보는 해장국 한 뚝배기. 어우, 소리부터 맛있겠어요. 선지, 소고기, 콩나물 해장국이 다 5,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와, 이 뭐랄까. 선지, 소고기, 콩나물, 이 아름다운 삼중창의 해장국 트리오가 어떨까? 저는 선지 해장국을 먹겠습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선지 해장국, 얼어붙은 몸과 마음 녹이는데 이만한 게 없는데요. 뚝배기 한가득 푸짐하게 담긴 선지의 맛, 지연 씨 어때요? 선지가 살아있죠. 이게 쫄깃쫄깃하네요. 네. 사장님, 근데 어쩜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야 음식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재료를 아끼면 음식이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료 아끼면 거의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망하려고 재료 많이 넣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맛이겠죠. 좋은 맛을 위해서는 재료를 아끼면 안 된다는 게 이곳 주인장의 철칙입니다. 정성을 담아 푹 끓인 비법 육수를 베이스로 숙주와 얼갈이, 선지를 넣은 후 다시 한번 보글보글 끓여주면 선지 해장국 완성! 사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획은 이 지금 맛있는 음식을 꾸준히 저희를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꾸준히 갖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이고요. 맛 변함 없이 안 변하고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뭐 가격은 제가 거의 손을 안 댈라 그래요. 네, 이 지금 5,000원짜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혹시 적자가 나면 우리 손님들이 다른 걸로 많이 좀 이익을 주시면 저희 가게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식 맛을 봤으니 이제는 양식 맛보러 갈게요. 이번에는 데이트 메뉴 1순위인 파스타 맛집입니다. 각종 채소와 면, 그리고 오랜 시간 끓인 수제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토마토 파스타, 보기에는 참 예쁜데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진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약간 오늘 데이트하러 왔어야 되는 기분인데 파스타 종류가 많던데 이 파스타는 얼마인가요? 네, 4,800원입니다. 14,800원이요? 4,800원이요. 4,800원이요? 네. 이 플레이팅에 4,800원이라고요? 네. 파스타가? 네.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나름 파스타집 좀 다녀봤는데 이런 가격은 진짜 어디서도 보지 못했거든요.
아, 정말 4,800원이에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해서 포장 매장에서 포장 배달로만 컨셉을 잡았던 매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절감되고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가격 보고 좀 에피소드가 없으세요? 사람들이 놀란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싸서 맛이 없을까? 라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하시는데 직접 드시면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퓨레를 직접 만들잖아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엄마들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미트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가요, 아이들한테는. 네. 일단 맛을 볼게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파스타는 둘둘 말아서 먹는 거죠. 오, 이 면발 봐. 군침 돌아요, 그쵸? 어디 보자. 이게 진짜 저도 가격 보고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고급 레스토랑 딱 그런 맛인데요? 이게 시중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니고 이게 사장님이 직접 이게 퓨레를 담그신다는데 야, 이 가격에? 이거 200원 남기고 이 5,000원 가격에 이걸 먹는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포장과 배달 위주인 판매 방식,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매일 직접 공수해오는 신선한 재료까지 주인장의 숨은 노력 덕분에 지금처럼 부담 없는 가격이 가능한 거겠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만큼은 고급 레스토랑 요리 못지 않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떤 가게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파스타를 대중화시키면서 착한 가격으로 정말 이런 가격으로 부담 없이 착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파스타로 남기를 원해요. 등 따숩고 배부른 게 행복이라면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갑은 가볍게, 배는 든든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5,000원의 행복 함께 드시겠어요? 야, 파스타도 파스타인데 저는 일단 한식파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소고기 해장국 사주세요. 사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잊지도 않으시고 기억을 하고 계셨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를 참 먹고 싶었는데 알리오 올리오라고 아시죠? 알리오 올리오. 네, 네네. 알리오 올리오라는 파스타도 저 식당에서는 5,000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용석 씨가 해장국 먹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해장국을 먹고 후식으로 파스타까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빨간 거 먹고 이제 하얀색 먹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도 확실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착한 가격일수록 박리담에 많이 팔아야 적자가 없습니다. 그래야 또 저런 식당들을 저희가 오래 만나볼 수 있겠죠. 이런 착한 가게들 찾는 재미가 참 쏠쏠한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땡초님께서 주셨네요. 호흡. 네. 아까 호흡이었죠? 처음 봐요. 청년들이 대단합니다. 홍천 아란마을 코로나19 끝나면 친구들과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다음 꼭지에도 사연을 주셨어요. 얼큰하다, 맛있겠다, 5,000원 식당 대박 나세요 하십니다. 아, 오늘 맛있는 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수제 호불호 만든 맥주도 맛볼 수 네, 있고요. 파스타에 김치 다 먹는 오징어 김치까지 소식이었네요. 있었잖아요. 예. 아, 정말 군침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설악지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마을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현장을 보니 참 부럽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들이 네. 저희 365에 많이 있으니까요. 항상 놀러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사연 권희님. 네. 5,000원 식당은 처음 들어봅니다.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힘드실 텐데 어제 식당 갔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세요. 아, 맞아요.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연말을 맞아서 맞아요. 방역 단계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힘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김몽희님께서도 주셨네요. 오징어 김치에 굴까지 넣어 한 쌈. 환상이겠어요. 매콤한 거 먹고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고. 와, 아까 한 입 가득. 노기한 리포터였죠? 와, 예. 너무 맛있게 드시고 거기에다 또 어머님이 굴 한 쌈 이렇게 해가지고 백김치. 그것까지 아삭아삭 네. 씹어 드시면서 마지막에는 그 오징어 김치로 라면까지 해 드시라고 화면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건 저희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흰 쌀밥하고 조합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자, 오징어 김치 정말 먹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자꾸 군침을 삼키네요. 네, 시청자님들께서도 오징어 김치 기회 되면 꼭 한 번씩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선지 해장국 좋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네요. 용석 씨와 같은 표를 던지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요 소고기 해장국. 네, 저는 소고기. 아, 명확하게 이렇게 갈리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지 해장국도 좋고, 예, 좋습니다. 김민기님, 자취생이라 혼자 파스타 만들어 먹기 부담이었는데 파스타가 5,000원도 안 한다니 아까 4,800원이었고 맞아요. 네, 예. 5,000원도 안 한다니 당장 달려갑니다. 저녁 먹으면서 매일 강원 365 보는데 용석 명수 아나운서님 티키타카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오래 진행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용석 씨는 네. 층간소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원주 내려와서는 없었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새벽녘에 이렇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있었고요. 아이들 걸음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크게 나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종종 느꼈죠. 아, 이런 게 바로 생활 소음이구나. 그렇죠. 층간 소음이구나. 네. 요즘 사실 유명 연예인의 층간 소음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문제인 게요. 네.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종종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마찰이 빚어지는 것도 뭐 뉴스에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더불어서 겨울에는요, 실내에 머물게 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만큼 사소한 소리도 이웃들을 위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